뇌하수체 종양,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 암 진단비 지급 가능한가요? 오늘 알아볼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 암 진단비 분쟁이 발생한다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 영어로는 피튜아트리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줄여서 PITNET라 불리며 뇌하수체 종양, 뇌하수체 선종과 동일한 질병입니다. 동일한 질병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암보험금과 관련된 케이스 중 임상적 악성암의 개념을 널리 알린 질병 중 하나입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과 최근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 판례와 반대로 최근 판례는 임상적 악성암의 개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쟁점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뇌하수체 종양, 뇌하수체 선종과 뇌하수체 암종은 2016년 WHO 분류까지만 하더라도 전이 여부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였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다면 뇌하수체 암종으로 판단하여 악성 종양으로 구분합니다. 즉, 진단 당시에 뇌하수체 종양이 전이가 된 상태라면 뇌하수체 암종인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암인 것이죠. 그러면 뇌하수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용이한가요? 뇌하수체 종양은 사실 선종과 암종이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자체가 신경내분비계에 해당되고 신경내분비 종양의 경우 양성, 악성 병변이 조직학적으로 구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WHO CNS 분류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힘든 종양을 전이 여부에 따라 양성, 악성을 판단하는 게 합당한가? 그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의문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2017년도에 WHO에서 내분기계 분류를 발표하였을 때 정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을 뇌하수체 선종 및 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분류 체계가 업데이트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PITNET, 즉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만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2019년도 뇌하수체 학회에서는 PITNET의 새로운 명명법이 임상 진단이나 치료를 개선하지 못하고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용어보다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PITNET라는 용어, 즉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용어가 뇌하수체 종양의 불량한 예후를 반영하는 명명법인데 실제로는 대다수 양성 종양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용어 변경으로 환자에게 불안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어 현재의 명명법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요? 논의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에 대해 양성 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최근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이 인지하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저의 의문점을 해결한 시점과 이를 접목하여 업무에 활용한 시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문점을 해결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7년도부터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병이 언젠간 내분비계의 분류 체계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선종과 암종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 당시의 전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결국 뇌하수체 종양도 내분비계 종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 CNS 5판을 기다려왔습니다. WHO CNS 5판은 역시 생각했던 대로 뇌하수체 종양의 명명법이 PITNET로 변경되고 내분비계의 분류 체계를 받아들여 악성암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 업무에 활용한 시점은 언제인지요? 기존 고객 중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으신 분이 계셨고 그분 업무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2022년 6월 28일에 공식 블로그에 지급 사례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대법원 판례 이후 뇌하수체 종양은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데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았다면 암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완강하다 하더라도 언젠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으신 후 보험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상을 이루다를 통해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